자, 오늘은 2023년 교통사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된 거에 대한 6편, 자동차 보험 변화된 게 너무 심하다고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특히 합의금. 근데 늘 반복하지만 교통사고 한번 났다고 해가지고서 뭐 엄청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손해나 보지 말자고. 저쪽에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사에서 트레이닝한 대인보상 담당자가 있는데 대인보상 담당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하지나 말자고. 적어도 내 권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뭘 대단하게 뭐 이것만 알아두면 뭐 꿀팁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알아두시라고요. 그래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시간은 넉넉하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미리 영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교통사고 몇 번 당했다고 해가지고서 좀 만만하게 보시지 말고, 그리고 괜히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민식이, 만복이 이런 애들 옛날에 교통사고 당했던 거 그 얘기만 듣고 있지 말고 천천히 다시 공부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저도 4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다시 다 뒤집어 엎고서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사고가 났다. 내가 뭐 피해자일지 가해자일지 쌍방과실일지 그 경우들을 쭉 나눠가지고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가 피해자야. 100% 피해자야. 그런데 그 중에서 골절 이상의 높은 상해 등급, 좀 많이 다친 거, 중상이 있을 테고, 또 나도 역시 100% 피해자이긴 한데 근데 경상, 뼈가 안 부러졌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과실 비율이 있는데 중상이야. 뼈가 부러졌어. 혹은 그보다 더 큰 상해를 입었어. 그런 경우도 있겠고, 내가 과실 비율이 있는데 중상이든 경상이든 오토바이야. 그런 경우도 있겠고, 확실히 차대차 사고에 쌍방과실이 있는데 차대차 사고에 쌍방과실이고 경상이야. 그런데 차량특약을 가입한 경우, 그리고 경상, 그런데 차량특약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한 가지 더, 2023년 이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합의를 안 하고 있는 분들, 그 경우도 있죠. 이 경우들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사에 장난질 치고 있는 거, 그 장난질 칠 거라고 이상되고 있는 거, 실제로 제보를 받은 거, 그런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첫 번째, 0단계 사고가 작년에 났어.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계속 치료 받으시고 합의할 때 되면 합의하시고, 다 나왔으면 합의해야죠. 상식적인 합의금 제시가 돼가지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에 도달했다면 뭐 합의하고서 끝내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과실 비율이 있거나 없거나 중상이나 경상이나 별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교통사고 피해자들 같은 경우 뭐 가해자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쌍방과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료받던 대로 받으면 되는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찌르는 거지. 법이 바뀌었다고. 법이 바뀌어가지고서 빨리 합의하셨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말만 했다 하면은 바로 이제 금감원 민원 넣으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 중에 당한 분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다니까. 그 다음, 나는 골절 이상이야. 100% 피해자인데 골절 이상의 중상을 입었어. 그럼 역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전과 다른 점이 없어요. 그 다음, 나는 100% 피해자인데 경상이다. 이거는 조금 귀찮아요. 아니 100%고 뭐고 간에 경상이면 다 이제 귀찮아져요. 이게 법이 바뀐 게 그거예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면은 4주 후에 진단서를,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4주 후에요. 4주 후에 진단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만약에 중상이면은 그걸로 끝. 계속 치료해 주겠다. 근데 만약에 경상이면은 그거는 2주마다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4주 된 다음에 진단서 내서 발급하고서 영수증하고 같이 낸 다음에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2주 지나가지고서 진단서를 받은 다음에 진단서를 제출하고서 또 영수증을 첨부해서 또 돈 받고, 그 진단서 비용 다음에 또 2주 후에 또 2주 후에 이렇게 귀찮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귀차니즘, 그래서 찜찜하기도 하거든. 계속 진단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 괜히 찜찜하거든. 이거 했다고 내가 무슨 대단한 영화를 본다고 자꾸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러고 있고, 이렇게 귀찮게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운영비가 많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거나 혹은
수입이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꼼꼼하게 뒤져봐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법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6주 이상은 치료를 안 해준다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거예요. 왜 보험사가 그렇게까지나 뭐 4주, 2주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피해자도 병원도 전부 다 조금 찜찜한 거야. 뭘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손해볼까봐.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더더욱이나 더 신경 쓰이겠죠. 물론 장점도 있어요. 나이롱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할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2주마다 가라로 이렇게 아픈 척 하면서 이렇게 진단서를 떼는 것도 좀 힘들고 아픈 척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걸 했다가 냈다가 뺐다가 이거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지금 이만하면 그냥 합의할까?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건 보험사가 바라던 조금 좋은 영향력이죠. 어쨌건 아픈 분들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내면 돼요. 귀찮긴 하지만 진단서야 뭐 띄면 되니까. 그 다음 과실 비율이 있는데 중상이다.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상은 이번 법이랑 관계가 없어요. 중상 같은 경우에는 중상인 게 확인이 되면은 그냥 치료 가지고 귀찮게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험사의 타겟은 경상자니까. 대신에 사고 난 지 4주 후에 중상이라는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를 떼가지고 또 보내긴 해야죠. 아니 중상자들은 그래도 한 번만 떼면 돼요. 그 다음 과실 비율이 있는데 심지어는 내가 더 가해자에 속하는 좀 높은 과실인데, 그렇지만 이것도 상관없어요.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에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과실 상견이 이런 것들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보험사는 또 이렇게 얘기할 테지. 늘 똑같다니까. 보험사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냥 정직하게 해가지고서 그게 협상이 잘 되겠어요. 그렇게 적당히 좀 거짓말 하는 법도 알고 그래야지 좀 승진도 하고 하는 거지. 물론 중상이 아니라면은 경상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2주마다 진단서를 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경상이니까. 그 다음엔 차례차에 과실 비율이 있는 거에다가 그냥 쌍방과실에다가 경상. 근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한 대로 자상이 있어. 그럼 이것도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원래 이번에 바뀐 두 가지의 좀 골치 아픈 법을 두 가지를 다 적용을 받죠. 과실 비율이 있다는 거랑 경상이랑. 근데 자상은 상관없어요. 내가 100%로 사고를 내가지고 나 혼자 가가지고 들이받아도 그래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자상특약. 그게 바로 자상특약인데 뭐 과실 비율이 있고 먹고 뭔 상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상이 없으면 상계 처리를 해가지고서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그 보여준 거 있잖아요. 합의금을 완전히 다 포기했을 때는 이 정도의 치료비 정도가 예상이 된다. 혹은 합의금을 150이라도 받으려면은 이런 정도의 비용에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자상은 이런 게 없어요. 자상은 그냥 무한대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이 자상 들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은 제일 골치 아픈 거죠. 최대차, 쌍방과실, 경상. 그런데 자상을 안 들었어. 이게 제일 귀찮죠. 4주 후에 진단서를 낸 다음에 2주마다 계속 진단서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경상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를 할 거기 때문에 아까 그 표들, 이거는 합의금을 포기했을 때, 이거는 합의금을 한 150을 원할 때, 이렇게 표 펼쳐놓고서 이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30%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40 넘어가면은 입원하고 그러면 조금 골치 아프죠. 자, 여기까지 대충 정리했죠. 지금까지 들은 대표적인 게 2022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해야만 된다라든지, 오토바이지만 과실상계를 하겠다라든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면 돈을 뱉어내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제 모르고 헷갈려서 거짓말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다들 어렵거든. 지금 막상 초기에는 분쟁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알려준 그대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지금 제보를 통해서 하나씩 수법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좀 알아보고 계세요. 교통사고 난 다음에 빨리빨리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좀 봐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믿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교통사고 합의를 했던 내 친구한테 물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법이 바뀌었으니까.